안녕하세요. 백엔드 개발자 인큐입니다. 오늘은 자바 국비 교육 과정을 수료하신 개발자분 중에 신입 개발자분 중에 연봉 3천 중반을 받고 취업하신 분의 스펙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제가 1년 넘게 중앙 HTA라는 교육기관에서 국비 교육기관에서 프로젝트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앞으로 국비 교육에 참여를 할 예정이신 분, 이제 신청을 하고 대기 중이신 분, 그리고 국비 교육 과정을 듣기 위해 찾아보고 계시는 분, 또는 현재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고요. 국비 교육을 이제 고려를 하거나 듣고 계신 분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이런 질문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과정을 수료한 후에 나는 어떤 회사를 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회사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 국비 교육은 안 좋다고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 그리고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어느 정도 어떤 회사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취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준치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어떤 회사를, 어떤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 방향을 잡는 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발 스펙, 개발적인 요소, 그리고 더 내려가서 그럼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나왔던 결과물, 아웃풋, 그리고 개발 외적인 스펙,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오늘 같이 보게 될 멘티분의 모든 내용을 담은 건 아니고 일부분을 가져와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먼저 개발 스펙에 대해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능 구현을 하는 건 이제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외적으로 이 친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성능 개선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예시 중에 이제 한 가지로 로컬 캐시에 대한 적용, 그리고 글로벌 캐시를 활용한 개선, 이 두 가지를 이제 프로젝트에 녹이셨고요. 국비 이제 프로젝트 멘토링을 할 때 이런 로컬 캐시를 이용해서 성능 개선을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라고 가이드를 해 드렸고, 그걸 적용을 하셨고, 수료한 이후에는 프로젝트 당시에는 로컬 캐시를 적용해 봤는데 이제 글로벌 캐시도 한번 적용을 해 보세요라고 가이드를 드렸어요. 이런 가이드를 이제 드렸고, 모든 사람한테 드렸지만 이제 실천하신 분이 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넘어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해드린 걸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포트폴리오의 내용 일부분 이제 캡처해서 갖고 와 봤는데요. 레디스 서버 구축 후 글로벌 캐싱을 뭐 적용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적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레디스라는 글로벌 캐시를 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동기, 그리고 구현은 어떻게 했고, 배운 내용은 무엇이고, 보완할 점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포트폴리오에 녹여주셨어요. 그리고 캐싱을 하기 전에 이제 TPS 그래프를 확인을 해서 성능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이런 거를 앵그라이더라는 부하 테스트를 통해서 측정을 했고, 본인이 이 측정한 내용을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이미지를 붙여서 어필을 하셨고, 이제 내용을 봐보자면은 캐싱 적용 후 TPS 값이 뭐 10배 이상 향상이 됐었고 이만큼 개선이 됐다. 그리고 그 테스트하는 과정 안에서 본인이 생각한 점, 뭐 깨달은 점을 이렇게 적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 주셨어요. 이 캐시 말고도 이제 여러 성능 개선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예시 중에 한 가지를 같이 봐봤습니다. 그리고 성능 개선 말고도 코드 개선을 위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개선을 했어요. 프로젝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코드 리뷰를 해드렸고, 코드 리뷰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런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가이드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 멘토링 때 가이드 해준 코드 리뷰 내용을 이분이 또 이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 예시 중에 하나가 기능 확장을 빠르게 쉽게 하기 위해서 메소드 템플릿 패턴을 적용을 했다라고 적어주셨고, 어떤 기능에 적용을 하였고, 뭐 코드는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적용했습니다."라고 이걸 또 포트폴리오에 녹여 주셨어요. 그래서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코드 관점에서도 보다 좋은 코드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인제 실천을 많이 하셨고 포트폴리오에 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제 국비 수료를 한 이후에도 사실 국비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6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과정을 소화하기도 힘들고 그 6 개월 동안 배운 거로 좀 괜찮은 회사로 취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비 수료를 한 후에 인제 또 가이드를 좀 해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비 수료 후에 인제 회사 지원을 하면서 취준을 하면서 동시에 프로젝트 개선도 이분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국비 교육에서는 세션 기반으로 로그인 처리를 하는데 인제 JWT 기반으로 적용을 해서 인제 개선을 하셨고 적용을 해 보셨고 마이바티스로 인제 처음 배웠던 거를 인제 JPL을 공부를 해서 적용을 또 하셨고 국비 교육에서는 인제 또 모놀리식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실무에 나가게 되면은 모놀리식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제 API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하신 거를 API만 따로 따서 "프로젝트를 해 보세요."라고 가이드를 드렸고 그런 부분도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AP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리팩토링을 또 따로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이 부분 이런 내용들을 했다."라고 참고 정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곳에 합격했는데요. 뭐 어느 정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서류 통과율이나 인제 면접까지 가는 경우가 막 되게 빈번하진 않았어요. 한 20 군데 넣으면 한 2 군데 정도 면접으로 가고 그 정도의 인제 승률이었고 그렇다면은 20 군데 정도 넣어서 2-3 군데 정도 면접 보는 거라면은 승률이 한 10% 쪼끔 넘는 정도인 거죠. 대신 너무 인제 안 좋은 회사 말고 그래도 좀 신입으로 시작하기 나쁘지 않은 회사들 위주로 지원을 하셨고 굵직하게 인제 면접을 받거나 합격한 회사들만 같이 몇 개 봐 보자면요. 사인앱 소프트라는 인제 솔루션 회사의 최종 면접을 보게 되셨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셨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상 초봉이 4,000 으로 알고 있어요. 저 정도의 노력과 저 정도의 포트폴리오로 이런 회사를 최종 면접까지 가셨고 아프리카 올해 2024년 상반기 때 아프리카 TV 신입 공채가 있었어요. 그때 인제 지원하셔서 서울에 통과하고 기술 면접을 가셨고 기술 면접에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상 초봉은 인제 대략 3,000 중반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자사 서비스인데 세금 신고 관련 자사 서비스. 여기도 인제 서류 통과하고 콧대 통과해서 기술 면접 보셨고 여기도 대략 예상 초봉이 3,000 극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회사에 최종 합격하셨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상 초봉이 3,000 중반이었고 제가 인제 또 수료한 이후에도 계속 케어를 하면서 이 친구가 그래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저도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는데 신입으로 시작하기 나쁘지 않은 알짜 회사였어요.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지만 회사 홈페이지 가서 회사 블로그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신입으로 시작하기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축하드리고 잘 다니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고 한 지금 다니신 지 인제 3 개월이 넘으셨는데 되게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개발 외적인 스펙. 이 내용이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몇 가지 정도는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봤어요. 나이는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취업했을 때 당시에 30대 초반. 그렇기 때문에 인제 저도 내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나이적으로 마이너스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최대한 인제 '올해 안에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해 드렸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 기사랑 리눅스 마스터 1 급을 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공자이시고 학사이시고 이분은 인제 또 다른 점이 저는 인제 국비 교육에서 멘토로 인제 활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만나면은 바로 어느 정도 회사를 원하는지 상담을 해 드리고 인제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서 코딩 테스트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가이드를 실천을 잘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도 따로 준비를 이분은 만나자마자 시작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인앱 소프트 같은 경우는 라이브 코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미리 좀 대비한 게 도움이 아예 안 되진 않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프로젝트 팀장을 하셨고요. 이걸 왜 언급을 드렸냐면, 보통 국비학원에서 그 팀의 팀장이 된다는 거는 그 팀 안에서 그나마 해당 비전공자지만 해당 커리큘럼을 제일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팀 안에서 커리큘럼을 잘 따라왔던 이제 케이스였고, 그리고 정규 커리큘럼 이외에도 이제 제가 뭐 가이드 해드리는 성능 개선 관련된 멘토링, 뭐 코드 리뷰 등등을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성능 개선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내용을 좀 묶어서 이렇게 인프런에 강의를 이제 올려놨고요. 여기 안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이제 교육 멘토링 때 가이드 해드렸고,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적용해서 포트폴리오에 녹이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셨어요. 국비 교육을 수료하신 이후에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프런에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알고 따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청했을 때 상담해 드리고, 너무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그 이후로는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무료로 가이드를 해 드려서 취업하는 데까지 좀 케어를 해 드렸어요. 왜냐면은 뭔가 멘토를 한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는 친구를 이렇게 가이드 해 줬을 때 사실 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 내적인 스펙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되게 적극적이었고, 수업을 잘 따라오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내용을 멘토링 해 드려도 나중으로 계속 미루는 분이 있고, 이걸 적용하려고 노력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되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적용하진 못했지만 하나라도 더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코딩 테스트 준비를 했었고, 코딩 테스트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수료할 때쯤 됐을 때 코딩 테스트는 얼마나 준비했어요 물어봤을 때 준비가 안 된 친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은 그래도 하려고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중앙 H라는 국비교육기관에서 멘토링을 하면서 초봉 3천 중반을 받고 취업한 국비 수료생의 스펙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을 보고 내가 여기 아웃풋에 있는 이런 회사를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지 가이드를 하는 정도의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인큐입니다. 오늘은 자바 국비 교육을 수료하신 신입 개발자 4천 중반의 연봉을 제안받고 서비스 회사를 최종 합격하고 중견기업을 최종 합격하여 취업하신 분의 스펙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이고 인프런에서 인큐라는 이름으로 멘토링과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가 넘었는데요. 중앙 HT라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백엔드 과정의 프로젝트 멘토링을 멘토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국비 교육을 고민하시거나 참여하실 분, 찾아보고 계시는 분, 진행하고 계신 분에게 좀 더 나은 방향 또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자료는 이제 공유될 예정이고요. 밑에 있는 문의방에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이전 글에는 이제 자바 국비 신입 개발자 3천 중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중앙 H라는 교육기관에서 멘토링 했던 친구 중에 4천 중반을 받고 취업한 신입생의 스펙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의 이제 구성 내용은 이제 국비 교육 과정 수료 후 빠르게 취업하고 높은 연봉을 제안받은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이거에 또 이제 벤치마킹해서 준비를 했을 때 좀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바 국비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나는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 요새 개발자 취업이 안 된다는데 취업이 되긴 할까? 아, 오타가 있네요. 이거는 수정을 해 두겠습니다. 초봉 4천 중반을 제안받은 신입은 뭐가 다를까?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에 제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초봉 4천 이상을 제안받는 신입은 분명 다릅니다. 3천 중반을 받고 취업한 친구와 4천 중반, 4천 이상을 받고 취업한 친구는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점을 사실 오늘 제일 전달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달 잘 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우선 이제 멘티분, 신입분의 포트폴리오 일부를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당시에 이제 같이 가이드 해주고 멘토링을 하면서 가이드 해주고 이력서 피드백 해주고 같이 프로젝트 가이드 해주면서 준비했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일부를 이제 가져왔고요. 포트폴리오 일부 내용, 이제 이 부분은 위에 있는 자바 국비 신입 개발자 3천 중반의 스펙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 없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멘토링은 사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개발을 하면서 조회 성능 개선, 뭐 이런 성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기술 스택을 선택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개선을 했고, 그럼 개선을 했다면은 분명 비포 애프터가 있을 텐데 어떤 애프터가 있었고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게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조회 성능 개선, 그러니까 인프런의 멘토링 이제 기능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인기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뭐 1초마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캐시를 적용해 성능 개선을 했다라고 적어주셨고, 멘토 이메일 발송 응답 속도 개선, 뭐 이제 멘토에게 이메일 발송을 하는데 응답 속도를 개선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멀티스레딩을 이용한 비동기 처리를 했고, 이제 이 적용한 걸 테스트를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내용들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더 세부적으로 깊게 테스트해보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GitHub 리드미에 이처럼 적어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력서를 보고 이제 가이드를 해줄 때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적으면 좋은데 너무 세부적인 내용은 이력서를 루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션이나 GitHub 리드미로 적절하게 랜딩하는 방법도 좋다고 가이드를 해줬고, 그렇게 가이드 해준 부분을 진짜 충실하게 적용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멘토 이메일 발송, 뭐 개선에 대한 내용과 뭐 적용 코드, 설정 코드, 테스트는 어떻게 했고 테스트 했을 때 처리 전과 처리 후의 비교, 이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줬고, 이제 홈페이지 조회 성능 개선 같은 경우에는 캐싱을 적용한 거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를 앵그라이더라는 이제 부하 테스트 툴, JMeter, 그 부분 좀 잘렸네요. 앵그라이더라는 부하 테스트 툴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했고요. 이 부분도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적절하게 시각적으로 넣어주셨고, 그 외에 이제 REST 클라이언트 추가 설정 및 에러 핸들링, 이런 설정 및 핸들링을 했는데, 이 설정을 할 때 물론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가이드를 해주긴 했지만 세부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하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커넥션 풀 설정에 대한 뭐 고민, 타임아웃 설정에 대한 고민, 이렇게 외부 API 운동을 할 때 만약에 재처리 로직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추가 고려사항, 이제 수료할 당시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진 못한 것 같았는데, API 서버 장애로 인한 에러 발생 시 서킷 브레이크 패턴 도입 필요, 이런 신입한테, 취준생한테 생각하기 힘든 부분들을 이제 가이드 해줌으로써 가이드를 이제 멘토링 했던 분들 다 드렸지만 이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뭐 타임아웃 설정이나 재처리 시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 줬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 친구의 인제 포트폴리오의 일부이고요. 사실 인제 자바 국비 신입 개발자 3천 중반 친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봤을 때는. 근데 달랐던 점을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릴게요. 달랐던 점 및 차별점의 예시 일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친구와 인제 멘토링을 5 개월 정도 하면서 연락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멘토링 할 때 가이드 해준 내용은 똑같아요. 모든 친구한테 차별 없이 똑같이 가이드를 해 주지만 똑같은 인제 뭔가 가이드 멘토링을 받았을 때 얻어가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 친구는 저를 통해 진행하는 멘토링을 되게 잘 활용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달랐던 점은 깊은 고민의 시도와 실천력. 이제 깊은 고민의 시도는 인제 프로젝트를 한 걸 보고 "아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라고 또는 "시도를 해 보세요." 했을 때 그거를 바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천을 하고 고민을 해 보고 하다가 인제 막히거나 인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최대한 이제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고 연락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 멘토님 말씀해 주신 이메일 발송에 있어서 약 3만 건의 멀티스레딩을 이용한 비동기 처리를 진행을 해 왔고 작업 완료 시간 측정을 해 봤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의문은 뭐 이런 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제 중앙 H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 멘토링을 하면서 이 멘토링 시간 외에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인제 멘토링 전용 채널 톡을 통해서 "질문해 주세요."라고 했고 어 연락을 줬던 몇 분 안 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실천한 내용과 궁금한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을 해 줬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할 때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인제 밑에 뭐 스레드가 10 개일 때, 스레드가 20 개일 때, 30 개일 때 되게 인제 귀찮은 것들을 인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런 행동을 봄으로써 '아 실천력이 진짜 좋다.' 그리고 흘러가듯이 가이드를 해준 거를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깊게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해 봤구나.' 이런 시도들을 진짜 많이 해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해 본다는 게 생각으로는 쉬운데 또 귀찮거든요. 근데 귀찮은 거를 이 친구는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준 예시는 이제 더 많이 있는데 인제 하나의 예시를 이제 보여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멘토링을 하면서 또는 인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모의 면접 부트캠프 과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연봉을 4천 이상 제안받고 취업한 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물론 운도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처럼 깊은 고민을 시도를 했고 실천을 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깊게 파고들고 고민한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잘 녹여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한 부분들을 본인이 소화를 해 왔기 때문에 면접에 갔을 때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최종 합격하고 합격한 회사에서 피드백 받은 부분이 혹시 뭐가 있냐 하니까 신입인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다라는 게 인상이 깊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면은 제가 제일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초봉이 뭐 3천 중반 이 친구와 인제 4천이 넘어가는 친구들 또는 5천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력서를 보고 모의 면접이나 인제 이야기를 해 봤을 때 다른 점이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고 깊게 파고들고 고민한 부분들을 적절히 녹이려고 노력을 했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때 서로 티키타카가 잘 돼요. 이런 부분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이제 강조를 하지만 귀찮은 부분이 또 인제 강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이 친구의 아웃풋이 뭐냐, 결과물이 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웃풋은 1개월 수료를 하고 1개월 반 만에 최단 기간에 최종 합격을 하고 취업을 했어요. 국비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고 한 달 반 만에 최종 인제 2군데 합격했고 1군데 어디 가기로 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줬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곳은 초봉 1,700의 중견기업에 최종 합격을 했고 이 중견기업은 말하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 IT 쪽이라면 아는 회사에 취업을 했었고, 다음으로는 주니어 개발자 3년차, 2년차 이상을 뽑는 주니어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해서 최종 합격을 했고, 신입이지만 면접을 보자고 해서 가서 면접 보고 라이브 그때 보고 해서 최종 합격을 했고, 그 서비스 회사에서 최종 합격 후 초봉 4,500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디를 갈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초봉 4,700 이상인 중견기업을 가기로 결정하고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개발 외 기타 뭐 스펙이나 다른 점이 있었나요? 이런 부분도 궁금할 거예요. 나랑 이제 비교해서 이제 위에 부분은 내가 노력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외 외적인 부분들이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들을 공개를 하자면은 이제 나이는 20대 후반이었고요. 비전공자. 과가 비전공자였어. 완전 뭐 전자공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쪽 전공자였고, 학벌은 인서울을 나왔고, 사설 부트캠프를 듣고 이제 취준 시도를 하다가 이제 잘 안 돼서 다시 마음을 먹고 중앙 H라는 교육기관을 들어와서 국비 교육을 듣고 취업을 재도전을 한 케이스였고요. 교육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를 꼭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천을 잘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리고 적극성,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H라는 교육기관에서 네이버 출신, 뭐 이렇게 카카오 출신, 대기업 출신 실무자분들의 멘토링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 부분을 아까 말했지만 제일 잘 활용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모든 친구한테 똑같이 어떤 가이드를 해주고, 궁금한 게 있거나 막힌 게 있으면은 연락을 주면은 도움을 주겠다 했지만 생각보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한 팀에 이제 5명이 있다면은 2명 정도 하면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잘 활용을 했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대한 리소스를 잘 활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료 후에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직접 연락을 하는데, 맞아. 먼저 연락이 또 왔어요. 수료한 후에도 어디 이렇게 진행 중이고 혹시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제가 말도 하긴 했습니다. 수료한 후에 어디 면접 잡히거나 그러면 연락을 달라. 근데 그런 것도 먼저 연락을 잘 주셨고, 멘토링 시간 때 가이드 드린 부분을 대충 넘어가지 않았을 때 모든 거를,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찾아보고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많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비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고 초봉 이제 4천 중반 이상을 제안받은 친구의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끝까지 같이 봐봤고요.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채용 시장이 쉽지 않은데 부트캠프가 됐든 국비 교육이 됐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